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를 겨냥한 공습과 지상작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이 가자시티를 포위했고 도시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 매일 또 매시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עד כה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מעל הקרקע ומתחת לקרקע. 국방장관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הם הגיעו מצפון ומדרום. הם הסתערו בתיאום מוחלט בין כוחות היבשה לכוחות האוויר והים.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상전 군부대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총리와 국방장관이 가자시티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병 투입 사실을 공개한 건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북부 국경에서 포격을 가하고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선 참전을 결정한다면 매우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갈란트 국방장관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체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혀 재점령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 위기 속에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지금까지 구호트록 569대가 통과했다고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33대인 셈인데 전쟁 전에는 매일 500대 정도가 가자지구에 지원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또 이를 직접 반박하고 나선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네요. 세계적인 배우이면서 사회운동가로도 활약 중인 안젤리나 졸리. 지난해까지 유엔 난민기구 특사직을 맡았을 정도로 평소 난민 인권 보호와 국제적 구호 활동에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사진을 게시하면서 가자지구는 지난 20년 가까이 야외 감옥이었고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네요. 헤르초크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졸리는 가자지구에 가서 현장의 실상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가자지구는 이스라엘로 인해 감옥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감옥이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가자 주민들이 남부로 이동하면 우리가 이 테러 정권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화제가 된 졸리의 게시물 댓글에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따라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병원에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구급차로 오토바이로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황급히 옮겨집니다. 실려 들어오는 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입니다. 난리 속에 헤어졌다가 병원에서 부모를 다시 만난 듯 안심의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اولاد صغار استعمال انا سايبهم اولاد صغار ونسوان قاعدين بيلعبوا اطفال صغار بيلعبوا في الشوارع انا هلقيت كلهم مفقودين انا والله انا عارف مين ضايل ومين عايش ولا مين ميت. 전쟁 한 달 만에 팔레스타인 주민 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4,100명, 여성이 2,500명을 넘는 것으로 하마스는 집계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망한 수보다 많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평균 10분에 1명씩 어린이가 죽고 2명이 다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30만여 명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자지구에서는 매일 180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피난민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임산부 4,600명과 신생아 380여 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Gaza is becoming a graveyard for children. Hundreds of girls and boys are reportedly being killed or injured every day.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선 소수의 테러범을 제거하려고 난민촌 전체를 폭격하는 건 비례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스라엘에서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전쟁이 더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스라엘 편인 미국이 잠시 교전을 멈추자는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두바이 연결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특파원, 유엔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서 인도적인 교전 중단을 제안했지만 성과가 없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압박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대피와 지원품 전달, 인질 석방을 위한 전술적 교전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득이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국제사회 시선에 백악관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m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because we believe we're at the beginning of these conversations. 네, 두바이로 갑니다. 우수경 특파원, 이렇게 미국이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내세워서 교전을 잠시 멈추자고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뭐라고 합니까?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질 석방과 구호품 전달을 위한 전술적 잠깐의 중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교전 중지를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질 석방 없이는 일반적 의미의 휴전은 없다고 강경 입장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전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재점령을 반대하는 미국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지 이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네, 언제든지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이 특히 위태롭습니다. 헤즈볼라 측에서는 매일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대응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바논 측 사망자만 벌써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선 외에도 예멘과 시리아, 이라크 등도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또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또한 레드라인을 넘었다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미국 역할이 중요할 텐데 과연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국무부 직원 2명이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제규범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과한 무력 사용도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조차 미국 대응의 정당성이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우리 돈 4,200억 원 상당의 유도포탄 장비 판매를 승인하는 등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보낼 무기를 선적하는 항구에서는 선적을 저지하려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두 전쟁에서 미국 영향력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과 두바이 연결해서 전쟁 한 달째 상황 짚어봤습니다.